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저기 고창에 있다가요. 이제 지금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게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녹화를 하는 겁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기 내일하고 내일 모레 목금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또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요 이틀 동안도 오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시황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미 계좌에 주식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주식이 차 있다면은 이미 주식 다 샀으면 이제 뭐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냥 흐름이나 하루하루 살펴가면서 그냥 버티고 시간 잘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본진은 지나갔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 기껏 해봐야 뭐 여진이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저는 이틀 동안 또 놀고 오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미국의 깜짝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주식쟁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코스피 움직이는 게 미국 통화정책이거든요. 자,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일단 금리 인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긴축입니까? 완화입니까? 완화죠. 완화인데 완화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특급 호재예요. 특급 호재고, 금리 인하는 사실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하는 금리 인하는 좋은 거고, 위기가 터졌을 때 나오는 약간 후행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는 안 좋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008년급의 이런 위기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금리 인하하면서 같이 주식이 빠졌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서 이제 지금과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경기 둔화는 그냥 평상시 비리비리하게 그냥 경제가 그냥 기분 나쁘게 안 좋은 거고, 경기 침체는 뭐예요? 와, 죽겠다 하면서 박 사람들이 한강 가서 뛰어내리고, 가게들이 망하고, 기업들이 망하고, 이런 게 금융위기급이 돼야 침체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정도는 둔화예요, 둔화. 침체가 아니에요. 침체라는 거는 뭐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게 침체입니다. 그런 상황에 뒤늦게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금리 인하가 진짜 주식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녀석이지, 금리 인하가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증시 부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증거를 가지고 왔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좀 잘 나왔는데요. SK증권 안영진의 경제 테마라는 보고서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어쨌든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 데이터만 볼 겁니다. 요 데이터만 볼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원래 미국의 금리 조정이라는 게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FOMC 회의 미리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언제 회의에서 언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죠. 자고 일어나니까 금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긴급 기준금리 조정인 거죠. 근데 자, 지금까지 긴급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 조정을 한 적이 몇 번을 있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긴급으로 금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건 당연히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내리는 거겠죠. 긴급으로 금리를 올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그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긴급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입니다. 아시겠죠? 위기에 대응해야 되니 깜짝 정례 회의로 대응하지 못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게 이게 이제 긴급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이 이렇게 좀 제법 많습니다. 98년 10월 러시아 모라토리움 하고 LTCM 사태 아시죠? 우리나라 동아시아 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IMF 왔을 때가 이때고,
2001년 3월 IT 버블 붕괴됐을 때, 2001년 4월 경기 침체됐을 때, 2001년 9월 9.11 테러 직후, 자, 그리고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1월 주식시장 크래시와 경기 침체 우려,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했을 때 이 정도 급의 위기에서 금리 인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모두 이때 상황들 제가 지금 알려드렸죠. 차트 켜보세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데이터를 같이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상당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거, 솔직히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준금리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 건 제가 봤을 때 요때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때 정도. 나머지 사례, 그러니까 2007년 8월과 2008년 1월, 요 두 가지 사태를 제외하면요, 지금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 긴급 기준금리 사례에서 증시가 반등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소한 이 긴급 기준금리 조정 조치를 통해서 바닥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이 조치가 나오면은 이제 주식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짧은 반등이 됐든 추세적인 반등이 됐든 간에 어쨌든 하락을 멈추고 저 긴급 기준금리 조치가 나오면은, 긴급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면은 그 순간이 바닥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때는 제가 얘기한 그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사례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위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은행이 망했어요? 아니죠. 지금은 그냥 이제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 뿐이지, 이거 이러다 경기가 침체되겠는 걸 이라는 걸 고민하는 상황이지, 지금의 리먼 브라더스 2007년, 2008년과 같다는 데에 동의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금리 인하 특급 호재로 받아들이시고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주식을 지르십시오. 네, 아시겠죠?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근데 이런 질문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 금리 인하했는데 미국은 자빠졌냐? 훌륭한 질문입니다. 좋은 의심이에요. 좋은 의심인데, 이 금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이렇게 딱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금리라는 이런 조치는 좀 긴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 하루 빠졌다고 야 이거 금리 인하했는데 이거 시장 개박살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뭐할 것 같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미국이 빠진 거는 전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세상에 미국 저 주식하면서 미국 증시가, 미국 지수가 4% 5% 움직인 건 저도 사실 며칠 못 봤어요. 그만큼 그날 하루 대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산 사람들 초대박이 났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주식 팔고 싶죠. 지수가, 세상에 코스피가 4% 5% 올랐어 봐야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 아마 전재산 다 털고 주식판 떠났을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빠진 거다라는 거. 그래서 빠진 거고,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어제 하루 음봉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죠. 환율이 벌써 시작부터 뭐 8원 가까이 개파락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긍정적인 특급 호재란 거예요. 이 정도 급의 호재, 그죠? 이런 호재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라는 거. 굉장히 이거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큰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호재라고 잘 안 하죠. 이쯤 돼야 호재라고 좀 합니다. 제 영상들 찾아보세요. 제가 특급 호재란 제목을 붙였던 이후에 증시의 반응이 어땠나 살펴보세요. 몇 개 안 됩니다. 특급 호재란 제목을 붙인 게 제가 한두 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무튼 이번 건 또 하나의 특급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단기간의 흐름입니다. 단기간의 흐름. 단기간의 흐름은 근데 좀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단기간의 흐름은 지금 보시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선물이 우리나라 선물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좀 약간 좀 갸우뚱해요. 야, 물론 여기서 이대로 그냥 또 다른 저점 테스트 없이 시원하게 반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또 불안하게 또 뭔가 약간 좀 의문을 남겨놓고 266, 267 이 구간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의문을 남겨놓고 어쨌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아랫골이라도 달아줬으면 좋을 텐데 아랫골이 달 틈도 없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메이저 세력들이 이거 호재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깨름칙하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어떤 투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 번 더 자빠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한국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여진이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여진이 있다고 해서 쫄 게 아니고, 혹시나 저점이 낮아진다고 해도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여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선 편안하게 이제 그냥 주식 아무거나 사서 아무거나가 아니고 참 주도주 사서 계속 그냥 이제 들고 계기는 그런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1월 중순쯤부터 해서 코스피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1월 중순쯤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조정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끝나요. 이제 조만간 끝나고 이제 앞으로 많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여진이 한번 남았을 수 있으니까 나는 조심해야겠어,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들이댈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몇 개월간은 제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자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덤벙덤벙하게 덥석덥석 살 때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죠? 뭐 환율 쪽 봐도 사실 그래요. 환율 쪽 봐도 오늘 8원이나 갑자기 개팔아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갭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나치게 원화 강세의 속도가 빠릅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증시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진이 한번 남았을 수도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여진을 대비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여진이 무서워서 남은 큰 시세를 안 먹을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진 흔들려 봐야 얼마 안 흔들린다. 이제는 땅이 거의 다 굳었다. 매수하자. 지금 이런 의견이 이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이거 10년물 채권인데, 미국 10년물 채권이 1%대까지 금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기준금리라는 거는 초단기 금리인데, 그게 세상에 10년 돈 빌리는 것보다 그 금리가 더 높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어제 금리나 50bp 해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이 10년물 채권의 랠리는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죠? 어쨌든 네, 여기 정도 얘기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구리 보시면 좋습니다. 구리, 이거 신흥국 경기의 바로미터죠. 구리 가격 보시면 쌍바닥 찍고 장대 양봉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장대 양봉 올라왔고요. 좋아 보입니다. 구리 가격 반등 이런 거 좋아 보이고, 원유에도 장대 양봉 올라왔고, 자, 어쨌든 이런 모습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미국 여전히 불안하긴 해요. 미국의 반등이 불안하긴 합니다. SVXY 이 상품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불안하긴 불안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 번 정도 여진이 남았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진이 무서워서 지금 주식 못 사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위험을 좀 감수할 때라고 생각해요. 왜 이리 안 뜨지? SVXY 보시면은 무슨 SVXY 보시면 이게 솔직히 차트가 그래요. 이게 지금 한 번 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오늘 여기서 양봉 뽑아내고 바로 저점 지지력 확인하고 급등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미국장은 갭상승 출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저점 테스트 하루 들어가고 미국은 여기쯤에서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도 했을 뿐더러 여기다 더해서 지금 슈퍼 튜스데이라는 이 이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 결과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하나 제가 얘기해야 될 만한 이슈인데, 이거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은 문제가 있다, 증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증시 악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4개 주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개표 끝나고 상황이 거의 나왔는데, 사실상 바이든이 저기 이겼습니다. 확보된 대의원 수 카운트 해보니까 바이든이 한 700 몇 명 데리고 갔고, 그리고 샌더스가 한 500 몇 석 갖고 500 몇 명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기 사실상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주도 있긴 한데, 아무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주를 다 샌더스가 갖고 간다 해도 그래도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개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사실상 이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이죠. 뭐 나스닥 기업들을 공중분해해버리겠다는 그런 샌더스가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또 하나의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시면 미국 S&P 이 선물이 2%가 넘게 현재 오르고 있고요. 뭐 오일 이런 것도 오르고 있고, 어쨌든 경기에 좋은 대통령이다, 적어도 샌더스보단 바이든이 낫다라는 시장 반응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래저래 겹호재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여진의 가능성이 한 번쯤은 있지만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진이 무서워서 뭘 주식을 못 살 때가 아니다. 덤벙덤벙 주식을 사보자.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잘 놀다 오겠습니다. 성투들 하시고요. 주식들 다 사셨죠? 이제는 계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만땅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저 오늘 기름통에 제 차의 기름까지도 그냥 가득 만땅 채워 넣었어요. 자, 하여튼 모든 위험자산 만땅으로 채워 넣을 때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